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 하루 앞두고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부분들 자신감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적용하시면서 합격까지 꼭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강조를 드리면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인지 걱정하기보다 무엇을 더 덜어내면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80%를 그동안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2%, 5%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면접에서 그 짧은 시간에 준비했던 부분들을 면접장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면서 외우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면서 자신감 없게 이 면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나머지 80%도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덜어낼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희망 역할, 본인의 직무 관련된 노력, 강점, 포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런 대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에서 준비했던 답변을 분명히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다양한 질문에 응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 질문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입사 후에 상사가 우리 지원자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미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최근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왠지 내가 면접에 가다 보면은 이러한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물론 답변을 잘하면 좋겠지만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준비하거나 혹은 언론이라든지 혹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면접 하루 전날에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꼭 소화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키워드를 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은 공모전이라는 경험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라든지 학생회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대표 경험에서 도전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팀워크를 발휘했을 수도 있고 창의성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책임감을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가는 과정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다양한 키워드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접관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면접관이 요구한 키워드가 도전이다 혹은 창의성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면접관이 요구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셔야지, 그 키워드 외에 왠지 내가 이 경험에서 분명히 남들과 다르게 좋은 노력을 했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살을 막 붙이고 싶은 욕심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날카롭게 면접관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물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관이 명확하게 키워드를 요구하는 질문도 있고, 그와 반대로 성장 과정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학창 시절에 뭐 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형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키워드 한 가지를 잡으시고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답변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꼭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부담감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오히려 더 날카롭게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덜어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중식당에 요리사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리사로 지원하면서 저는 중국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연 좋은 방법일까? 이 중국 요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밥 종류도 있고 면 종류도 있고 뭐 이런 튀김 종류도 있고 뭐 생선 관련된 종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러프하게 나는 웬만한 건 뭐 다 아는데요? 라는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추가 질문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어가지고 강조해 본다면 뭐 책임감, 의사소통, 팀워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물론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 특정 대상, 특정 상황, 특정 방법으로 다 잘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민원인을 많이 상대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약간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을 볼 때 저는 그냥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에 특히 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과 어떤 직무로 면접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다음에 너무 포괄적으로 내가 강조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넓은 부분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특정 부분, 특히 내가 이것에서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을 때는 굉장히 러프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뭐 보통 책임감이 있습니다. 보통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무난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범위를 다 잘한다라는 걸 내려놓으시고 덜어내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분야가 어디냐 그걸 찾은 다음에 강조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하루 전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갑자기 또 뭐 하라고 하니까 더 부담될 수도 있는데 전 여러분들의 부담을 내려드리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이 더 유효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고 합격까지 꼭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장에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최고다.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다면 배워나가겠다. 그런 겸손함과 자신감으로 면접 쟁취하시기 바랍니다.